네, 여러분, 7월 20일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우리 정치는 폭로, 음모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야기가 이어나갈 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폭로 공세, 음모설, 조작설 이런 거 없이는 이 생각이 진행되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이 국정원 해킹 또 의혹 사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또 그 앞장서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안철수 의원은 북한의 그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이었나요? 그거 소스 코드를 어떻게 제공해서 북한 애들이 틈만 나면 그 코드를 타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남한의 해킹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해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정원에서 오죽 답답했으면 해킹 프로그램 논란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번지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란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정원의 입장을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사로부터 20명분의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했고 그 용도는 연구용이며 또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보 역량을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주저되었지만 정보위원님들께 보안을 당부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위원들은 댓글 사전 전력이 있는 국정원이니 설명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국정원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받아들여 어쩌고저쩌고 사용 기록도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명분이란 무엇이고 이 프로그램은 이탈리아 해킹팀사를 경조하여 작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용 내역이 다 저장되어 있고 이는 이탈리아 해킹팀사와 연계되어 작동되기 때문에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35개국 97개 정보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시끄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도 이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국정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그토록 보호하고자 했던 국정원의 정보 역량은 이미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언론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억제기보다는 면밀한 사실관계 취재에 근간 책임있는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아마 여러가지 국정원의 불법적인 이 정보 사찰, 도청, 불법 해킹, 국민들의 사생활 훔쳐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래요. 정치권과 언론사 간부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도 감청 사건은 노무현 정부 때 밝혀진 것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신건, 임동원 두 국정원장 시절에 자행되었던 일들이 노무현 때 밝혀졌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 그 사건을 가지고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성 교수의 노동시장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성 교수는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셨고 소위 게리 베커의 수제자입니다. 노동연구원장을 지내셨고요. 우리나라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가장 정밀한 지적 분석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이죠. 오영규 노술위원의 잘못된 통계 판별법도 보고요. 김용중 기자의 지행 33훈이라는 새 책도 소개해드립니다. 김무성의 노동개혁 믿을 수 있나는 요지로 제가 클로징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우선 일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한번 봐주시죠. 네.
오늘 이런 뉴스들이 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송현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뉴스는 제가 직접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네, 이송현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7에서 8%대에서 최근 10%대로 높아졌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고용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만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정년 60년 시대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15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총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두 개를 묶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층 실업률이 10%대로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함부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고용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청년들도 열심히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자기의 생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안철수라든지 이런 가짜 청춘 멘토들을 흉내내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냅니다. 기업들이 마음대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고 정부 규제를 없애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고용 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임금 피크제는 안 하고 정년만 무책임하게 연장해 놓음으로써 기업들이 무려 115조 원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그 공포감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줄여놓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IT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10,000명의 인재 확보를 추진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우선 인도, 베트남 등지의 인력을 일본으로 초청해 일본어를 가르치고 IT 회사를 소개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전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내 IT 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2020년까지 현재의 2배인 6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호주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원자재 수출이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집계한 6월 원자재 수출 가격은 1년 전보다 17.9% 떨어지며 호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지난 5월 무역 적자는 예상치인 22억 호주 달러를 웃도는 27억 5천만 호주 달러로 집계됐고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돼 호주 달러의 약세는 한층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강달러가 지속되면 미국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뒤집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지난 17일 발표한 강달러가 미 GDP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비해 10% 평가 절상될 때 GDP는 0.5%포인트 감소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GDP는 2년간 0.7%포인트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달러화는 지난해 중반 이후 주요 통화 대비 12% 절상됐고 중국 변수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달러 강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잭 루 재무장관은 올 초에 강달러는 미국 경제의 부활을 의미한다며 전임자들이 말했던 것만큼 강달러는 미국에 좋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호주 뉴스하고 미국 뉴스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란히 소개를 했는데 호주 경제가 휘청한다는 얘기는 러시아 경제라든가 브라질 경제가 휘청한다는 얘기하고 꼭 같습니다. 원자재 생산 업체들은 국가들은 아마도 이 강달러 현상으로부터 굉장한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달러가 되면서 전 세계 강달러의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쭉 생기게 됩니다. 아시아 경제위기도 사실은 94년 5년도에 있었던 스트롱 달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규제 TV로 찾아 들어가시면 아시아 외환위기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의 제가 시리즈로 쭉 촬영해 놓은 교양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전 세계 국부가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30%가 삭감되었고 50%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무래도 만일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강달러라는 말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 금값이 폭락했는데 금값의 폭락과 석유 가격의 하락이 같은 세트고 그 반대편에 강달러, 스트롱 달러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1150원까지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원화의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는 갑자기 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이 강달러 현상은 전 세계 개도국의 국부를 적어도 20 내지 30% 정도 삭감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국부를 삭감하고 브라질의 국부를 삭감하고 호주의 국부를 20 내지 30%까지 삭감하게 되는 것이 강달러가 중동도 마찬가지죠. 중동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부가 안전자리에서 10%에서 30%까지 삭감되는 겁니다. 러시아, 그리스 이런 것들은 50%까지 삭감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다른 나라의 GDP가 더 많이 삭감되면 미국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말하자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상대적 격차를 더 벌이게 되죠. 지금 중국에 대한 얘기는 이부 뉴스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호주 경제라는 말은 러시아, 브라질과 똑같은 얘기고 이 강달러에 대한 미국 정부 당국자 예를 들어서 잭 루 재무장관이 그래도 나는 전임자들처럼 스트롱 달러를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아닌 미달러 이외 다른 통화의 통화 가치가 일제히 10 내지 30%까지 삭감된다고 보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가 나중에 그리스 비슷한 굉장한 경제 침체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주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이므로 제조업이 거의 괴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임금만 다락같이 올라가고요. 좋았던 시절에. 그 임금이 다락같이 올라가니까 제조업은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로스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호주 경제도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원자재 가격 하락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뉴스들이 일제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뉴스 1부 여기까지 했고요. 광고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